무척 졸음집터. 헛설 씻다 졸았구나야. 눈이 막 꼬마 점심 게게 이기서 눈 헛설 부처탕 가게 왔음. 와, 차들이 엄청 많네요. 아이고 쌀쌀하네요.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뭐 편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좀 더 잘할 수 없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저희 작가님, 편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원봉사에 가까운 시도를 즐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도 좀 더 발전해서 좀 더 좋은 이렇게 영상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올해는 좀 모임이라든가 답사, 국내 답사 같은 거 좀 많이 늘려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답사도 좀 더 많이 늘려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 행사도 우리가 좀 더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모임뿐 아니라 오프라인 강연도 앞으로 더 화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알려드릴 소식이 좀 있는데, 1월 6일에 저희 아카데미 민주주의와 정체주의 강연이 시작됩니다. 1월 31일부터는 한국사 강연이 시작되고요. 2월 3일에는 고전 교실이 시작됩니다.
아직 신청자분이 이제 많지는 않으신데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답사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3박 4일, 중국 시안 답사가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 답사는 11월에 그리스 답사 10일에서 15일 사이로 계획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원당 뒤에 광고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청하실 분은 더보기란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국물 앞에서 국물 돋는 맛집이 있습니다. 신경탄에 빠지 않는 맛집의 고집 그대로 음식 국물 요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청하실 분은 더보기란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거란전쟁 속에 숨겨진 거란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광고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 같이 계시는 노희경 교수님께서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조선후기 중앙관청의 숨은 실세 경화전. 제목이 좀 너무 딱딱한데 이거 생각처럼 딱딱한 책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부족한 게 좀 생활사잖아요. 맨날 지금 풍계가 어떻게 되고 뭐 했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일을 하는지, 거기서 뭐 이권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기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굉장히 이게 드문 자료인데 그걸 찾아서 굉장히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쓰셨어요. 제목을 좀 이렇게 써야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책 썼는데 좀 써먹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란전쟁은 993년 소선령의 침공으로 시작해서 1919년 최수종 장군의 귀주대첩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그래서 26년간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강감찬 이름 뺐다고 화내시면서요. 그래서 보통 이 전쟁을 3차의 침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1차가 993년 고려 성종 12년 10월에 소선령의 침공, 그때 서희가 이제 외교로 돌려보내는데 이거로 시작이 돼서, 2차가 1110년 겨울 거란 성종의 친정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강조의 통주전투가 있고 지금 드라마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양교와 지체문의 활약이 있습니다. 3차가 1019년 소배압의 침공이죠. 그리고 이때 강감찬의 규주 대첩이 있으면서 전쟁이 조금씩 되게 됩니다. 그러나 거란 전쟁을 6차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2차와 규주 대첩의 3차 사이에 3번의 침공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이 책에서 주로 주장하고 계세요. 저자는 안주섭님은 육군 장성 출신이시고 보훈처장을 지내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저 뒤에 있는 한국 군사사 저 체결 기획하고 편찬 책임을 맡았던 분이 안주섭님입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서 한 2년, 3년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저 책은 정말 제 피와 땀이 들어간 전집인데 저거를 너무 비싸게 책정을 해가지고 보급판으로 돌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책이 팔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정말 내용이 좋은데 이게 보급이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침공, 전쟁에서 침공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전투가 있었다고, 거란군이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사소한 국경 분쟁까지 다 전쟁이나 침략이나 이렇게 불릴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연대급 이하, 대대급 이상, 뭐 국경 넘어 1.5km, 체류기간 3일 이상, 뭐 이런 기준을 댈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병이 있는데 그런 기준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기준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전쟁이다, 침략 전쟁이다, 침공이다 라고 말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규모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전체 전쟁사의 맥락을 봤을 때 전략적 의미, 전략적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의미가 있는 침공이냐가 아마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저도 3차가 아니라 거란 전쟁은 6차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3차에서 5차 사이의 전략적 과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왜 갑자기 소배압이 이렇게 전격적인 침공을 하게 되는지, 이런 진행 과정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책에서 이런 전략적 변화 과정이나 의미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원래 숫자 울렁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번이냐 3번이냐 이런 거 하는 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역시 이제 이 책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이제 문제를 짚어가지고 3차가 아니라 6차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그리고 왜 3차가 아니라 6차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좀 자세한 근거들을 여기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전략적 전투적 상황만 짚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저도 6차설을 지지하기 때문에 처음 영상 만들 때 이걸 6차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차인데 6차인데, 그러니까 이게 2차인데 그 2차 말고 저 2차. 내가 복잡해서 못하겠더라고요. 듣는 분도 헷갈리실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이 나라 교과서 따라와야지. 그래서 독자분의 편의를 생각해서 저도 이제 3차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요 중간에 이야기는 따로 만들자, 이렇게 돼서 오늘 이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6차로 분류했을 때 3차, 4차, 5차가 왜 중요하냐? 소배합의 마지막 침공이 전략적으로 너무 파격적이었죠. 성공했으면 뭐 정말 대담하고 전격적이고 뭐 이런 전략이었고, 뭐 실패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무모하고 무식했던 전략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정말 파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무모하고 뭐 이렇게 무식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퀴즈 대책편 올렸더니 그런 거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 중간에 3, 4, 5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오해가 생길 정도로 소배합이 갑자기 파격적으로 튀어나오니까 이게 좀 생뚱맞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왜 생뚱맞습니까? 2차 침공에서 정말 40만 대군을 동원해서 단계적으로 작업장 내려갔다. 개경까지 갔는데도 실패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엄청나게 회전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지 말고 정예부대로 단숨에 치고 내려가자. 중간에 성을 무시하고 치고 내려가자.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논리의 함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해 놓고 보면 참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반드시 공간과 시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애들끼리 싸워. 한 애가 옥상에서 막 쓰러졌어. 팍 쓰러졌어. 순간이죠. 일본 애니메이션 맨날 그러지만 그 순간 갑자기 뭐 전기가 번쩍하면서 쫙 죽기 살기. 너 죽어라. 그러면서 팍 이러고 맞더라도 한 대 치겠다. 뭐 이러면서 팍 이렇게, 이거 굉장히 논리적으로 가서 뭐 아무 점 없어요. 그런데 얘가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좋아 이제 죽기 살기로 할 거야 이렇게 덤벼드는 과정이 텀이 짧아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많이 다져도 다음날 다시 붙자 뭐 이러면서 그러면 괜찮은데, 한 9년 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젠 죽기 살기로 할 거야. 이상해. 물론 개인의 싸움하고 국가의 전쟁은 다르죠. 국가의 전쟁은 너무나 바로 일어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9년은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중간 과정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3차에서 5차 침공입니다. 2차 침공에서 거란이 실패하긴 했지만 고려도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달랩니다.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서 고려 국왕이 친주하겠다. 그러니까 그 거란의 수도까지 직접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돌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외교적으로 필요한 게, 상대가 강할 때는 우리가 이겼어도 좀 체면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긴 열매를 또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국가와 국가는 자존심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국익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죠. 우리가 뭐 하다못해 식당에 가도 주인 아저씨가 막 고맙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정당한 거래잖아. 내가 뭐 공짜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분도 뭐 돈 받고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분의 노력과 뭐 재료와 이런 걸 다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나 우리는 사실 공정한 거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감사해야지. 뭐 주인 아저씨가 막 허리 굽히고 인사할 일 전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기분 좋고, 또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잖아. 왜? 그게 이익이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당신 자존심도 없어, 당신 높아, 내가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무슨 일이에요? 외교는 더한 겁니다. 왜? 가정이나 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체면 살리는 거죠. 그래서 거란의 영어도 사용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쭉 가면 강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고요. 용인 쪽에 그러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이 전쟁이 왜 났느냐는 거예요. 거란이 이겼던 전투 간에 거란이 전쟁을 일으켰던 목적을 포기를 했느냐, 또는 그것이 포기할 수 있는 목적이냐, 둘 다 아니거든요. 거란의 국가적 아젠다는 성나라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고려와 여진을 눌러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가는 걸 포기해? 아직 얘들과 포기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려에 대해서 침공하려는 목적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려 국왕을 진짜로 친조를 하라고 그래요. 고려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지. 아니 이게 좀 체면을 살려주려고 그랬더니 이걸 또 진짜로. 그리고 그게 바보라서 그러겠어. 얘들도 속상이 뻔한 거야. 고려 국왕이 정말 거란까지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현종이 개경에서 나주까지 가는 동안에 죽을 고비를 5번도 더 넘겼습니다. 그런데 거란으로 가? 거기 거란으로 갔는데 성종이 억류하고 이대왕을 포로로 잡았다 뭐 이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려 안에 있는 뭐 신라의 후예, 백제의 후예, 고구려의 후예 이러면서 당장 고려의 내전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누군가가 거란 쪽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서 내가 왕 되는 거 도와주면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런 거 하는데 분명히 나와. 아니면 아예 거란까지 가기도 전에 출발을 하자마자 뭐 압록강에서 현종이 자기 얼마나 안 되는 거란이 모습을 보고 가는 거 반대로 별 소문